무신납공사는 그 결론을 얘기하면은 잔나비 원숭이띠가 이 무신납공사의 주인공이고, 이 일을 이제 담당하고, 다시 말하면은 신명무궁이에요. 원숭이띠가 명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 공사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용담 8계도에 신이 12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납공사가 용담 8계 12월 신자, 원숭이 인신상화 신구검 원숭이가 그 일을 맡는데,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거는 다른 논리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신납을 뭐로 해석할 거야? 그래 맨날 하는 짓이 이제 12월 26일 재생신 해가지고 강일순을 붙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엉뚱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12월 26일 재생신은 1+2는 3이니까 3월 26일 태모님 탄신절하고도 연관이 되고, 태모님 탄신절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제 또 12월 26일 생인 이율곡이 후신으로 뭐냐면은 고민한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이 12월 26일 재생신은 사실은 태모님하고 고민한 성도, 또 이율곡과 용봉지인하고 연결된 공사단 말이에요. 그 용봉지인은 병신생으로 온다는 거. 이에 대해서 어떤 반론 제기할 분들이 있으면은 논리를 한번 펴보세요. 일단은 이거 무신납공사는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윤년 정월 1일 사시에 그 현무경을 성편하시고, 그 현무경은 사실은 안내성 성도를 통해 가지고 태모님한테 갔다가 나중에 상제님이 그 약장을 따시잖아요. 약장을 따셔가지고 이제 이래 칠성경을 써가 뒤로 넘기고 단주 수명을 쓰고 검은화 목단피를 넣고 하면서 이제 우보상체 덕양명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그 뒤로 넘겨요. 그러면 우보상체 덕양명하고 아까 내가 말하는 그 영평비결에 나오는 신명무궁 원체춘수 덕양명, 이에 대해서 이제 나발공사를 마지막으로 끝을 낼게요. 그러면 우보상체 덕양명은 소그름, 느린 소그름으로 서로 제척해가지고 덕양명, 쉽게 말하면 광명세계로 나아가라, 도통의 길로 나아가라 하는 뜻이고, 약장을 쓸 때 뭐냐 하면은 상제님께서 강정산지 소유, 그 다음에 그 여동빈지 좌건능, 강태공지 도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신농지 유업, 그 다음에 단주 수명. 이게 사실은 약상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동빈지 조화건능은 어차피 일꾼들이 그걸 공부해서 어느 정도 얻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태공 도술도 물론 나중에 이제 지심 대도술 문화가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얻어야 될 테고, 신농유업은 아까 말하듯이 그 뭐냐 하면은 신농시의 역사적인 어떤 철기 문화, 농경 문화, 의학 문화, 이 모든 것의 은혜를 이제 후천 백성들한테 다시금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한단 말이지. 그래서 신농유업의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9우물이에요. 9우물. 염제신농이 우물을 9개 파요. 우물을 9개라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낙서의 원리이자 동시에 구궁팔풍 원리예요. 구궁팔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구궁팔풍이 뭐냐면은 9 곱하기 8을 하면 72가 나와요. 72가 왜 중요하냐, 이게 72둔이거든. 72둔은 66이 36, 음양둔 36이 음양둔으로 들어가는 도수예요. 이게 72둔인데 66이 36이 굉장히 중요해요. 66이 36이. 왜냐면 이게 금화교육수인 동시에 율류수거든. 율류수. 66이 36, 49, 36. 이 36 곱하기 10을 하면 360이 되고, 여기서 뭐냐면 아까 말하듯이 건책수, 곤책수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제 염제신농의 9우물이 사실은 뭐냐면은 우물에 용을 엮는 용둔공사하고 연결이 되고,
우물은 또 뭐냐 하면은 정해수류 사유동 해가지고 안내정 성도의 그 정해고구 마루공사도 그 나오는 것이고, 정해는 말 그대로 그 모든 물의 근원이고, 원래는 그게 용담 수류사회원이거든. 동학에서는 용담 수류사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천 법사도공사에 용담 경주 용담 보원신, 전주동국 회원신, 그러고 이제 시천조 조화정 해가지고 뭐 법사도공사가 나오는데, 경주 용담 보원신은 그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쉽게 생각해요. 쉽게. 경주 용담은 최소훈 선생의 공부하신 동네고, 최소훈 선생이 하신 일, 동학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시잖아. 그 동학 선생의 업적에 대해, 공덕에 대해서 보존하는 신명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한 거야. 물론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경주라는 경사스러운 땅에 또 용담이라 하는 것은 용둔하고 관계는 있고, 또 우리가 용담 8개에 나오는 자하도 용담. 장기준 선생은 용담 8개에 있는 중앙 육수, 용담 8개에 있는 이건 안 나오지만은 중국 육수가 그거를 이제 정해를 바다로 봐가지고 그걸 용담으로 봤어요. 용담. 용이 조화를 부리는 물이다 이거지. 용담. 그래서 자하도 해중 인신사회가 문을 여니 자하도 해중문 내진주가 오신다네. 그 태문인 공사에 나오잖아요. 그걸 용담을 모르고서 인신사회가 해석이 됩니까? 해석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이 사해 신인이 정사방 북남 동서로 된단 말이에요. 북남 동서로. 그래서 뭐냐면은 새로운 그래 지축이 서고, 그래도 뭐냐면 이제 녹화 통수 돌아가는 건 똑같아. 똑같은데 지시가 뭐냐면은 이 순서를 좀 바꿨어. 그래도 돌아가는 방향은 같아. 사오미 신유 해자축, 사오미 신유 해자축 임명. 이 똑같으면 순서는 똑같아. 맹식의 방향이야. 원시 반번하는 정신은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지.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선 우선하는 개념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다 그걸 좌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우선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풍수에서는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거든. 좌선 우선을.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오른나사 왼나사, 오른나사는 쪼아 들어가는 이제 이 기운이고, 왼나사는 풀어나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좌선 우선 얘기할 때 중심을 좌에 두고 돌아가느냐, 중심을 우에 두고 돌아가느냐, 이래도 보거든요. 그럼 중심을 좌에 두고 돌아가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잖아. 이걸 좌선이라 한다고. 중심을 이어두면 이래 돌아가잖아. 이걸 우선이라 한다고. 근데 뭐냐 하면은 이 개념을 또 이제 하도 낭생도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생은 좌선, 상극은 우선, 이렇게 본다면 우에서 돌아간다고 보겠지. 이거는 경우에 따라 좌선, 우선이 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경우에 맞춰서 하시면 돼. 제가 팔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풍수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풍수도 어차피 우리 도인들이 조금은 알아야 돼요. 전혀 깡통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쏟기도 쉽고, 그게 조금 우리, 진리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풍수에 대해서 가볍게, 한 5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풍수가 있고, 책도 많아요. 뭐, 청랑경, 금호경, 무슨, 지리서, 굉장히 많아. 근데 전부 한문이라. 보기도 어려워. 또 해석판 나온 거 보면은, 그것도 보기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 사실은 뭐냐면은, 쉽게 보면 돼. 쉽게 알면 돼. 근본만 알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풍수는 명당이 만들어지거나, 양택, 음택 만들어지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져. 예? 지금의 이 마고 류대륙 깔아앉으면서 지금 이 대륙과 바다가 조판될 때 이미 다 정해진 거야, 풍수는. 다 정해진 거야. 예? 산의 기운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상제님이 4대 명당, 조선의 4대 명당 기운을 쓰고, 무슨 상 기운을 쓰고, 변상 기운 쓰고, 전부 땀 기운 뽑아 쓰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자, 산맥은 살아있는 산이 있고, 죽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24방위도 한번 봅시다. 24방위도. 저 보세요. 네, 그걸거나 하시면 돼요. 화면에 나올란지 모르겠네. 요거 갖고 보셨죠? 요걸 보자. 이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이게 저 선천 이자방위도예요. 임자도, 네? 임자계. 이리가 좀 24개가 나가요. 그러면은 360도니까 원운동은 360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방만 따져봐라. 이거 자방만 따져봐도 이게 15도예요. 15도. 넓이가 15도란 말이에요. 15도. 자방이 15도, 임방이 15도고 다 15도예요. 예? 그러면 15도, 15도, 15도니까 아니 자방을 딱 잡을 때 가운데를 놓을래, 왼쪽을 놓을래, 오른쪽을 놓을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 그 진북과 자북은 틀리거든. 나침반 폐체를 딱 대면 어딜 되느냐? 자방이 15도인데 15도. 모든 방위의 사이, 그러니까 임하고 자가 있으면 임자 사이로 봐야 돼. 그 다음에 자하고 이제 뭡니까 개가 있으면은 개축이 있으면 개축도 요 사이로 본단 말이에요. 선을 잘 꺼난 요 사이로 봐야 돼. 방위방의 방위 그 사이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조건이야. 모든 산맥에 살아있는 산의 조건, 명당의 조건은 뭐냐? 24방위의 간 사이로 들어와야 돼. 입수가. 그 이제 개축 간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임자 요 사이로, 요 줄은 없어. 요 사이로 딱 들어와야 돼. 패치를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패치를 놓으면은 패치를 고래 놓는 거예요. 사이로 딱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보통 그 자자 오향이다. 자자 오향으로 놓으면은 자 동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자 오향으로 들으면 요렇게 묻으면 파. 요렇게. 자자 오향으로 무덤을 팔았고 파는데 시신은 뭐냐? 시신은 이게 중요해요. 이건 됐습니다. 시신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임자 사이로 들어왔어. 시신을 낳았어. 무덤을 팠어. 그러면 뭐냐? 좌측령 우백호를 봐야 돼. 좌측령 우백호를. 그러면 요런 자리는 없어요. 좌측령 우백호가 딱 마주치는 자리는 그 명당이 아니야. 그거는 막 명당 형성이 안 돼요. 이래 되거나 이래 되거나. 예? 그 다음에 좌측령이 밖으로 돈다 이거야. 밖으로. 우백호가 조금 안으로 돌아. 짧아. 이게 길고. 그러면 이게 뭐냐? 명당의 입수 기운이 좌측령을 따라 들어온다 이거야. 우측령 우백호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기운이 이 방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요래 이제 무덤을 팠어. 그러면 시신을 놓을 때 요래 놓으면 안 돼. 요래 놓으면 요렇게 7.5도를 틀어야 돼. 7.5도. 15도에 반을 튼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운이 오니까 틀어놓으면 명당이 발록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요래 돌아가. 시신이 움직여. 그 요게 이제 정열로 딱 들어간단 말이라. 그러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우백호가 들어오고 이래 들어온다. 그 다음에 뭐냐? 기운이 이래 오니까 같은 명예를 파도 이건 요래 놔야 돼. 그래야 이래 들어오니까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기본 원칙. 이것을 사실은 뭐냐면은 분금이라 그러거든요. 분금. 예? 뭐 분금을 놓는다 그래. 그래서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풍수들은 요걸 이용 안 하고 안대를 보고 맞춰버려. 안대를 보고. 다 엉터리다. 예? 이게 제일 기본 원칙은 이걸 좌측령이 돌아오는 거를 풍수에서 이걸 좌선이라 그래. 좌선. 우백호가 돌아오면 이걸 우선이라 그래. 예? 풍수에서 보는 거하고 좌선 우선이 약간 개념이 달라요. 예? 물론 이 좌선 우선은 지금 이게 상생상극으로 보면 또 맞아. 하여튼 좌선 우선은 그래 봐야 돼. 풍수에서는 긴 게 좌선 우선. 예? 그러고 임자 딱 들어오면 이걸 틀어야 돼. 예? 요때 그러니까 요렇게 털거나 요렇게 털어야 돼. 예?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걸 임자로 들어왔을 때 요렇게 틀면 이거를 분금은 여러 가지만은 자자오향이라 그래요. 자자오향으로
썼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임자 정향으로 썼다고 해. 요거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건 너무 긴 얘기다. 그래,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용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산은 그 가서 패치를 놓고 딱 보면은 반드시 이 법을 따르게 돼 있어. 24방이 사이로 들어와야 돼. 사이로. 그러면 그게 산맥도 살아있는 산맥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지구가 조판될 때 정해진 거야. 조판될 때. 그래서 풍수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다. 굉장히 또 이 우주 원리에 또 부합되고. 풍수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내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 나중에 이 썩지도 안 하고, 우리 공부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돼. 사실은 이게. 그래서 뭐 음택이니 양택이니 뭐 이런 거 따질 때도 있는데, 풍수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물이 역수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역수냐 아니냐 하는 것도. 곤륜산에서 그 제사진맥이 뻗어와가지고, 백두에서부터 그 지리로 해가지고, 이제 노령산맥 통해가지고 맺히는데, 역수는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산맥의 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 방향이에요. 산맥이, 태백산맥이 높으니까. 동이 높고, 이제 이 북이 높으니까. 그래,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 북에서 남으로 하는 거는 그건 역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거는 막 똑바로 가는 기고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이제 서에서 동으로 흐르거나 남에서 북으로 흐르면 그게 역수라 하는 거예요. 역수. 그래 서울로 보면은 청계천은 뭐냐? 서쪽 바다에서 동쪽 산을 향해 가는 거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요. 청계천은. 한강은 뭐냐면 남한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좀 오다가 이제 양수리에서 만나가지고 북한강하고 같이 동에서 서로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이 정상 강이야. 그러면 청계천은 이 반대로 가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무학대사의 이론, 뭐 정도전의 이론 말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무학대사 이론을 따랐으면은 뭐 조선이 뭐 600년을 갔니 700년을 갔니 뭐 온갖 얘기 있는데. 그건 사실은 이 풍수 이론으로 보면은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그래, 지금의 궁궐처럼 북악산을 등 뒤에 놓고 그걸 입수로 잡아야 뭐냐면은 청계천이 뭐냐면은 나한테 이 바른 방향으로 온단 말이야. 역수가 나한테 바르게 와. 그런데 인왕산을 주산으로 잡아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면 이 형성이 안 돼, 국이. 그래서 뭐냐면은 청계천하고 이 한강에 더불어 강남은 사실은 그게 혈처가 아니에요. 강북이 혈처지. 물론 강남에도 개개인적으로 뭐 자리는 나오지. 예, 그렇지만은 큰 양택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그 경복궁하고 창경궁 이쪽 지금 궁궐이 사실은 정혈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소쿠리 형상이라 하는 거는 강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남은 또 약간 보는 게 틀려요. 강남은. 그렇고 태전을 얘기할 때는 금강이 사실은 역수로 올라와요. 역수로. 그래서 금강이 그 마해산에서부터 역수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남에서 북으로 흐르잖아. 남에서 북으로. 그러다가 뭐냐면은 이 금강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게 휙 돌아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산태극, 수태극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게 빠진다고, 서쪽으로. 그러면, 대전에서 뭐냐면은 갑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잖아요. 갑천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요. 그 나중에 제가 쓴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역수라 하는 거야, 역수. 그런 역수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이제 청계천하고 이 갑천이에요, 갑천. 과거 중국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몇 개 있더라고. 역수를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 역수를. 역수라 하는 건 대세를 따라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고 무덤을 만약에 역해서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그건 명당이 안 돼요. 명당 앞을 지나는 물은 뭐냐? 천천히 흘러야 돼. 천천히 하라고 나가는 파구가 좀 적어야 돼. 적게 보여야 돼. 가려 보이고. 그래야 명당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뒤산이 높고 좌우가 높아야 바람을 막고
그게 바로 명당을 만드는 기본 조건이에요. 태전은 사실은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고 태전의 그 뭐냐 하면은 주사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갑파산이에요. 계룡산에서부터 갑파산으로 내려와가지고 갑파산의 안산이고 도솔천이고 뭐 이래가지고 도솔산이고 이래가지고 대전이 형성되고 대전의 모든 최고의 명당은 우리 정산도의 괴정동 수도본부고 저는 그래 판단을 해요. 그리고 뭐 풍수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는 1월 2일 날 보신 기운은 1월 2일 날 보신 대양 진설도 공사가 있어요. 대양 진설도 공사. 이게 언제 대양 진설도 공사예요. 이거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이나 뭐 해석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상세한 거는 제가 밴드 내에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글로 써놓은 게 있는데 간단히 이걸 왜 내가 얘기하나 하면은 이게 12월 26일 날 재생신 공사하고도 연결되고 현무경에서도 사실은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혼반 봉국동사가 들어가요. 혼들을 다시 우리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공사가 들어가 있고 이 대양 진설도 자체가 뭐냐 하면은 불천이 3대 봉제사로 끝나지 말고 그 자손들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제사를 모시라고 그걸 불천이라고 그래요. 불천이. 그 불천이 제사는 1호가 설총이고 쭉 넘어오면은 안씨들의 중시조로 봐야 되나? 하여튼 안향, 유학자 안향도 들어가고 여러 시대의 왕들의 신하들이 불천이가 돼요. 불천이가. 왕이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불천이 공사가 왜 중요하냐? 제일 밑에 봐요. 나무아미타불이다. 나무아미타불. 왜 이 불천이 공사에 나무아미타불이 붙단 말이야, 이게. 우리 일꾼들한테 이게 붙이는 도수예요.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뭡니까? 아미타불이. 아미타불. 보통 우리가 알기는 미륵 존불께서 용화 세계에 내려오실 때 아미타불이 같이 내려온다 그래요. 같이 내려와서 미륵님의 성숙의 도로서 용화 세상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부처이며 또한 동시에 중생들을 구제해 가지고 용화 세상으로 이끄는 부처라 그래요. 아미타불을. 그래서 남아미타불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아무타불에 귀해가지고 몸을 의탁해가지고 몸을 맡겨가지고 남이타불의 어떤 가르침, 남이타불의 어떤 정성으로 후천 용화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왜 이 대양 진설도 공사에 나무아미타불이 들어가 있고 우리 조선의 모든 외국으로 나가는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 세계로 나아가는 진묵과 그 도통신들 일본으로 갔던 연호랑 세오녀를 위시한 일본 왕조를 세운 그 박씨 신명들 아니면 여러 백제의 신명들 이 신명들이 지금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대양 진설도 공사를 남아미타불을 완성하는 일꾼들에게 그 기운을 밀어라는 그런 공사예요. 진묵 당신도 불도 종장이지만은 새롭게 이제 아미타불로 거듭나락하는 얘기고 모든 남조선을 떠나가지고 역사했던 그 모든 신명들이 다시금 남조선으로 돌아와서 아미타불로 다시금 태어나서 후천 넘어가면 당신도 바로 불천이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혈직천추 도덕분자를 얘기할 때, 어떻게 당신은 영원히 만대에 걸쳐가지고 혈식을 받아왔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답이 뭡니까? 바로 일심에 있었다. 일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불천이가 된다는 얘기고, 혈식을 먹는. 혈식이 뭡니까? 그거 천지에서 주는 혈식이에요. 천지에서 주는 혈식.
나의 자손들이 나한테 주는 혈식이다. 이게. 내 자손이 존재하는 한 마지막 자손 때까지 제사를 지내고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후천 가면은 넘어가면은 내가 3,000년, 4,000년 삽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지. 육체를 쓰고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금 높은 도를 닦은 분들은 그 우주로 이제 수렴돼 가지고 또 영생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건 불천이를 되게 하는 제수하는 공사예요. 그러면 남아미타불이 되라는 얘기지. 아미타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대광명, 밝은, 너무나 밝은, 너무나 많은 숫자에 너무나 많은 등등, 무등등의 세계, 무량수의 세계, 그 세계를 바로 아미타 세계라 그래. 아미타 세계. 그럼 우리 상견인 공사 중에 계묘년 1900 몇 년이고 계묘년이면 1903년? 3년이가? 하여튼 그 계묘년에 그 청년암에서 보신 공사가 있어요. 청년암. 안양동 청년암. 안양동이 뭐냐 하면은 모학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이제 안양동. 편안하게 키우는 동네, 기르는 동네, 또는 달리 해석하면은 어떤 사람 이걸 또 갖다 붙이기 해석이라 하지만은 안시가 일꾼을 기르는 동네라는 뜻이라 안양동이라 하면은 편안하게 양육하는 동네라 하는 뜻인데 그 동네에 있는 청년암에서 박금곡을 불러요. 박금곡이 뭐냐면은 박씨로서 금곡. 그게 사실은 선녀 직금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박금곡. 그게 전생의 월광대사고 월광대사의 그 소원이 뭐냐? 내 소원대로 해주리라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합니까? 아픈 허리 좀 낫게 하고 수명은 90세까지 살게 해주고 저 앞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좀 많이 열리게 해달라 그래. 감이 좀 많이 열리게 해달라.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우리 그 도판에서 가마가마 열리지 않으려거든 아예 시작하지 말고 열리기만 열리면 떨어지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감은 사실은 우리 일꾼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꾼들. 그래서 감나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거는 우리 일꾼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뜻이야. 그 박근국한테 뭘 적어주냐. 용봉 2글자를 적어줘요. 용봉 2글자. 용봉 2글자를 적어주면서 옆에는 그 작은 글씨로 독존 석가불이라고 적어주지요. 적어주면서 나중에 박근국한테 이 글을 주는데 나중에 이중성 대개배경을 지었는 저자 이중성에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김종명인가 한테 연결이 되는 걸로 그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용봉을 그렇게 전달하는데 사실은 왜 하필 박근곡한테 좋냐는 것도 왜 보면 의미는 있어. 근데 그 의미는 좀 깊은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시를 하고 청년암이 뭐냐 하면은 용봉이라는 글자를 줬는 청년암이 아미타불을 모시는 사찰이에요. 그 절이. 왜 아미타불을 모시는 사찰에서 용봉 2글자를 전했냐 말이다. 옆에는 또 독존 석가불이라는 글을 써서 쉽게 말해 이 공사는요 용봉한테 그 아미타불을 맡기는 공사인 동시에 아미타불이 될 일꾼들을 맡기는 공사인 동시에 용봉에 대해서 기운을 이어주시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안시가 일꾼을 기르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대해서 가면은 그러면 아미타불이 뭐냐? 아미타불은 후천에 아미타불이 되려고 하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아미타불은 그 일꾼들한테 뭐냐면 귀의를 해라. 아미타불이 될 일꾼들한테 귀의해가지고 일반 중생들이나 우리 도인들이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12,000 도통문자가 뭐 해야 되겠어요? 아미타불이 되는 거지. 아미타불. 미륵존불의 세상에서 새 부처가 되는 새로운 아미타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김영렬 성도는 애기불 조성공사고 애기불 아직 성숙되지 않은 애기불이에요. 그 애기불들이 후천 아미타불
서방점토에 아미타불이 되라는 공사가 바로 이 공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주 그 뭐 작년도에 그 좀 휴일날 그 대구에 내려갔을 때 영천에 그 만불삭 하는 절이 있어요. 만불삭. 만불삭 하는 절이 10,000명의 부처를 모시다고 만불사인데 좀 크지 천불사도 아니고 만불사니까 근데 진짜 만불을 모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많은 부처를 째기 부처를 조성해 가지고 하여튼 만불을 모셨대. 그 올라가는데 뭐 약간 언덕길 올라가는데 계속 뭐냐면 그 나오는 테이프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 그래 종일 그것만 트는 거야. 남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그러면 남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붙어 있는 거야 사실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 아미타불은 뭐고 관세음보살은 뭐냐? 예? 보통 우리가 김수부님 묘소에 가면은 흥덕가는보살이라고 이제 아마 적어놨을 거야. 그러고 그 이제 용봉단 그 가들은 보면은 자기 마누라가 이제 가는보살이고 모학교의 여처자가 이제 가는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천의 가는보살도 뭐 그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래 가는보살은 천수천안 가는보살이라고 그랬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실은 관세음보살 가는 게 우리 주문 중에 그 명덕관음 팔음팔량이라는 주문이 있어요. 명덕은 사실은 이제 명명덕 유교의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그 명명덕을 명명덕 유교를 얘기한 거고 명덕 관음은 불도를 얘기한 거예요. 불도 명덕관하면은 유도와 불도와 팔음팔량은 선도 지기금지원이다. 그 유불선의 모든 기운이 나에게 이르게 하십시오가 바로 명덕관음 팔음팔량 지기금지원이 되갑니다. 그러면 이 관세음이라는 얘기가 바로 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음. 관음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그 숫자를 얘기하면서 천부경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6, 6생 7, 8, 9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대부분 다 소홀히 하는데 6에서부터 9까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부경에. 생수가 아니고 성수의 처음과 끝 6하고 9.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아까 말한 8과 사실은 그 9하고 6의 어떤 관계거든. 예? 6을 3번 곱하면 그게 216 이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건책수, 곤책수. 그래, 이 숫자를 가는 개념이 그렇거든. 그래, 관음보살은 숫자로 따지면 7. 6은 열고 서는 거야. 6은. 새롭게 열고 서는 게 6이에요. 7은 뭐냐? 7. 6생 7, 8, 9인데 7은 뭐냐? 7은 7이야, 7. 세상을 칠하는 거야. 색깔로 칠하는 거야. 세계를 7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색은 7. 읽고, 글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바로 7이라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7. 8은 뭐냐? 8. 팔자 8. 8은 뭐냐 하면은 이제 팔을 벌린 상태를 팔자락 하고 또 하면 열고 듣는 거. 귀로 열고 듣는 거야. 귀로 듣는 세상이라. 그게 팔자의 정신이다. 팔자의 정신. 그러니까 7과 8은 6, 새로 세상에 서서 읽고 보고 색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냐? 9은 뭐냐? 내가 완전히 몰두한 상태, 나를 완전히 협한 상태, 도를 구하는 게 바로 9이에요. 8은 모든 게 이루어져 가지고 열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관세음보살은 뭐냐? 세상의 소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분들이죠. 세상에 어떤 천수천안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경지의 도통을 하신 분들을 사실은 관세음보살. 어떤 분이겠어요? 그 분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여성부처라, 여성부처. 관세음보살은 여성부처예요. 아미타불은 남자부처고. 그러면 후천 12,000명 도통군자를 얘기할 때 반틈은 남자고 반틈은 여자가 원칙이란 말이야. 원칙.
반 틈은 아미타불, 반 틈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귀해가지고 후천 서방정토 용화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비옵니다 하는 게 이 대양진설도 공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12월 26일 날 재생신 공사하고 현무경 공사하고 그 뒷날 멀리가 바로 뒷날 1월 2일 날 이 공사를 봤냐 이거 이 공사를 예? 얼마나 중요한 공사예요. 아미타불 애기불을 아미타불 만드는 공사인데 불천이 공사인데 이런 이제 12월 26일 재생신 공사하고 체면장 공사하고 현무경 만드는 공사하고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뭐냐 하면 왜 무신납의 주인공이 병신생이 하는 건지 왜 우리 범정산 노가가 이 일의 주인공인지 논리가 선단 말이야. 논리가 이걸 모르면 논리가 서질 않잖아요. 이 논리가 선단 말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현무경 쪽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현무경은 기윤년 정월 1일 사시에 썼기 때문에 법문파에서는 유정월이라고 그래요. 유정월. 기유니까 기유. 유정월. 그래서 뭐냐면 걔들은 이제 기윤년 정월 1일 사시에 벌써 후천이 왔다 그래. 1969년도 정월 1일 왔다고 얘기한다고. 그때 뭐 별 거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뭘 붙이냐면 27년 헛도수를 붙여요. 69년부터 해가지고 27년 뒤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별일 없거든. 그래야 지금 막 산산조각 나는 거야. 어떤 중심점이 사라지니까 이제 파가 무너지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사실 우리 정산도 도정에서도 일어나지요. 정산도 중복의 그 지도자이신 안경전 종정께서 보신 거는 150년 공사로 해석을 했어요. 150년 공사로. 1860년 경신년 최수원 선생이 천상문답 사건을 한 이후로부터 1860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50년 도수로 해가지고 1909년까지는 상제님의 평천하 도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치천하 도수는 이제 100년을 더해가지고 총 150년 도수로 맞는 거예요. 150년이면 다 끝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냐면은 2009년도 60년에서 150년 더 하면 2009년도 10년도에 끝나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다 끝나는 걸로 봤어.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2002년도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사오미 개명 개벽서를 끌이 퍼뜨린 거예요. 끌이 퍼뜨렸다가 해석은 다 잘 되지. 오미 해가지고 나가니까. 술자가 점이 하나 있으니까 모든 기운이 통일되는 기운이다. 유가 뭐냐 하면은 오미신 유술해니까 5년이잖아, 5년. 그러니까 술전에 뭐냐 하면은 술자에 점이 하나 찍으니까 그게 하나로 통일된다. 유자에 점이 하나 들어가니까 통일된다. 이래가지고 2010년은 절대 안 넘어간다. 이래 봐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했었죠. 그때 저도 기억해요. 그때 1996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가지고 그때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바르셀로나 했잖아요. 바르셀로나 지축이 바르셀로나 해가지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그랬지. 그때 뭐냐면 우리 정산도 사상연구회에 교수들 여러 명이서 대담을 했어요. 경북대학교의 이상한 교수하고 경일대학의 이용배 교수하고 계명대학의 김문재 교수하고 하여튼 교수들 몇 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외국인 신도들한테 물었다 그래. 외국인 신도들이 개벽이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안경전 종정께서 하신 말씀이 2010년에 콰토르를 안 넘긴다. 이래 얘기한 거예요. 2010년까지 콰토르를 안 넘긴다. 그러면 2007년 안 넘긴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콰토르니까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2007년도 안 넘기고 개벽된다고 말씀하셨어.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들은 게 있고 하니까 기획을 하지. 그게 안 맞으니까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50년 도수를 또 바꾼 거야. 자기 처음엔 자기 나이에 맞췄다가 그것도 안 맞으니까 뭐냐면은 74년도부터 맞춰가지고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 언제 끝나냐? 이래가 2024년도에 모든 게 끝난다.
이래가지고 요즘 지금 뭐냐 하면은 수도를 그리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상한 수행법을 얘기를 하죠. 하여튼 뭐 2024년 지나면 또 어떤 이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뭐 거의 다 끝나는 걸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쏙지 마라 이게 더 이상은 쏙지 마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그 개벽 노래만 놀아나지 마라는 얘기고. 내가 비록 그 고향이 이제 경산도 도정 중북 도정이지만은 나는 이미 고향을 나온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더 이상 이 신도들 가지고 개벽 시점으로 사기치지 마라는 얘기지. 그래 이제 현무경은 상제님이 기윤년 정월 1일날 사시가 뭐냐면은 후천 용담으로 치면 밤 12시예요. 사시는 후천 용담으로 치면 밤 12시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후천 용담에는 유가 정월이 되니까 유정월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 유가 정월이니까 그 써가지고 나중에 저와 둔께에다가 넣어가지고 팔문둔갑이라고 종이를 써가 딱 바르고 거기다가 설문 두 글자를 써가지고 지짐을 하잖아요. 약지짐을. 그래서 그 조합계를 뭐냐면은 태모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조합계를.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열쇠도 받고 이렇게 가지고 가셨는데 차경석 성도가 이제 연락하니까 아니 내성병력이 막 때리니까 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모님하고 차경석 두 분이 만나가지고는 열질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장기준이라는 분이 형이 장기동이고 동생이 장기준인데 장기동 성도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돈을 좀 많이 좀 냈어. 그러고 이제 장기준 동생인 장기준 성도는 문둥병 환자였어. 나병 환자인데 김경학 선생의 도제인 김화숙이라는 분한테서 태월주를 전수받아요. 태월주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태월주를 공부하고 일심으로 수행을 하고 이러면서 문둥병이 싹 나와버린 거야. 문둥병이 싹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업스러워서 뭐냐면은 1913년도 그게 개축년인가? 그래요. 개축년. 그때 여러 자료에는 13일이라는 자료도 있고 어떤 자료는 뭐 14일이라는 자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상제님 탄신일인 19일이라는 자료도 있어요. 9월 13일, 뭐 14일, 19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날이 치성날이기 때문에 9월 19일 날은 이제 태모님 옷을 패백해줬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태모님한테 옷을 한 벌 바친다고. 옷을 바치고 나면 여러 가지 치성제물 제비를 댄 걸로 기록이 나와요. 그거 봐가지고는 치성 전날이기나 치성날이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마 조화 둔께를 열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태모님이 먼저 부른 거야. 장기준 성도를 불러가 열쇠를 주면서 한번 열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조화계를 이제 설문 불지짐한 걸 이제 떴고 사견성은 뜯지도 못했어요. 뜯으려니까 뭐 내성 병력이 있으니까 못 열었다. 근데 열쇠를 해가 열고 이 지짐한 걸 이게 뜯고 하니까 열리는 거야. 어떤 뭐 내성 병력이 때린 것도 아니고 싹 열린 거야. 딱 열려가지고 보니까 뭐냐면 흰 병하고 흰 책으로 종이로 싼 보자기가 있어. 그걸 열어보니까 흰 병이 있고 현무경이 있더라 이 말이지. 현무경이. 현무경이 원본이겠지. 원본이 있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흰 병을 떼가 보니까 이게 종이를 똘똘똘 마는 게 있어요. 요런 조그만 종이를 똘똘똘 말아가 병마개로 씁니다. 나도 그랬었으니까 옛날에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건축을 했다가 건축. 그 병마개가 있고 병마개를 풀어가지고 종이를 피가 보니까 길화계일실, 흉화계흉실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길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먹고 흉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흰 병이 있으니까 병을 톡 부어보니까 요런 심지가 3개 나오는 거야. 심지가. 그 심지를 세 분이니까 태모님, 차경석, 장기준 세 분이잖아. 근데 묘하게도 장기준 성도는 경진년 1월 11일생
1월 11일. 차경석은 경신년 6월 1일. 태모님은 경신년 3월 26일. 다 경진생이다. 경진생. 예? 경진생이고, 그 심지를 딱 여니까, 태모님 손에 딱 들린 심지는 딱 여니까, 안내성 율려도수. 안내성. 이름 딱 적히고, 율려도수. 그 다음에 차경석 성도가 집어넣는 심지를 딱 푸니까, 차경석 포정도수. 예? 그 다음에 장기준 성도가 딱 열은 심지를 쫙 풀어 돌린 게, 장기준 대학도수. 이게 딱 나온 거야. 고수분인 안내선 성도 율도수는 뭡니까? 태월주는 우주윤련이라. 다시 말해서 태월주 전수 사명이 안내생한테 붙었다 그 말이지. 너는 도의 어머니다. 태월주를 쉬지 말고 읽어라.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방구들 내려앉을 만큼 태월주 있잖아요. 이거 태월주 전수 안내성 성도한테 붙은 도수야. 태월주 이제 전수 사명은. 포정도수는 사실은 차경석한테 600만 명 포교하는 도수가 붙었단 말이에요. 차경석한테. 대학도수는 뭐냐? 아니, 장기준한테 대학도수가 붙은 거야. 대학도수가. 왜? 대학도수는 김경학인데. 아니, 다른 도판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 왜 안 하냐? 왜 안 하? 원전에 있는데 왜 안 하나 얘기지. 왜? 도전에는 와, 이걸 빼놓고 기록 안 하나 얘기야. 와, 기록 안 하는데 왜? 와, 이 장기준 대학도수를 기록하지 않냐고. 분명히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아니, 상제님이 장기준 성도의 이름을 만나보신 것도 아니잖아. 이름 딱 적히잖아. 장기준. 이름 박아놓고 대학도수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그걸, 딱 집어 얘기하면 중복 도전에서는 그 얘기를 쓸 수가 없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야. 장기전은 법문파가 남법의 두목인데 그걸 왜 써? 그래 보는 거예요. 정산 도장 말고는 다 남법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 이거는 없애버려. 그러고 아예 이거 다 과정을 다 없애고 흰병의 심지를 따니 기라개 길실 흉화개 용실 요 구절만 딱 남겨놔버려. 요 구절만. 완전히 알고 나면은 신도들을 바보 만드는 행동이거든, 이거는. 원전을 그렇게 기록해놓고 나서 나중에 신도들이 비판을 하든 받아들이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교육의 옳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 밝혀놓고 얘기해야 되지, 뭐. 그거 딱 순간보단 말이지. 그 장기준 대학도수가 우리 말복에 붙는 도수단 말이에요. 우리 말복에 붙는 도수. 장기준 선생님이 뭘 했느냐, 그분이. 장기준 사수장이 뭘 했느냐. 도는 정산지도요. 학은 순천지학이라는 얘기가 김영열 성도의 동국 비서하고 자료집에 나와. 물론 경자 쇠꼬치부터 해가지고 그 구절이 쭉 나오는데, 쇠꼬치가 동생형을 키우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니한테 물어라. 시중에 서가를 지라 하느니 지가 득세하면은 때가 온 줄 알고 몸을 조심해라. 이런 구절이 있어. 그 밑에 보면 쭉 나가면은 기라개 경실, 흉화개 중실 쭉 이렇게 나오고, 쭉 들어가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그래서 보면은. 근데 장기준 선생이 뭐냐 하면은, 현무경을 필사위가 왔어요. 조약에 속에 있는 현무경을. 조약에는 상제님이 약방 짜실 때 만든 거고, 팔문둥갑 해가지고 설문지가 불지짐 한 거고, 딴 사람 열지 말란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뭐냐면, 아까 보니까 현무경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전서문 10만독 하라 하는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태열지하고 서전서문을 10만독을 해. 10만독. 10만독을 하고 막 계속 고민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열린 거야. 열리면 아른기가 열리거든. 그래가 뭐냐면 이 현무경을 보니까 비로소 이제 현무경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름을. 이거는 오부다. 이거는 신부다. 이거는 술부다. 오, 신, 술, 자, 인, 진 쭉 다 나오는 거지. 12지지에 이름을 붙여. 현무경에다가. 그 다음에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정사부, 지각 쭉 이렇게 쭉
현무경을 이제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물론 원본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상제님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법에 맞아가지고. 근데 그 이제 현무경 중에서도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세 개지. 오부, 신부, 술부, 신술, 세부고. 나머지도 물론 중요해요. 예부도 중요하고 축부도 중요해. 중요한데, 그 이제 그거 하고 뭐냐면은 정역 8개를 딱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아니 수리가 안 맞는 거야. 수리가 숫자가 안 맞단 숫자가. 물론 괴는 맞아. 괴는 정확한데 아니 도저히 숫자가 안 맞고 이러니까 뭐냐면은 그 낙서를 갖다가 이제 11기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11기체. 그래가지고 딱 이제 배열하니까 이 18마방진이 딱 되는 거예요. 18마방진. 복희팔계는 중궁에 살을 넣고 한번 해봐요. 13마방진이 나와요. 13마방진. 13마방진. 1, 2, 3, 4, 5, 6, 7, 8 넣고 살을 넣고 한번 길이 보라고. 13마방진이 나와요. 13마방진. 낙서는 뭐냐면 15마방진이 나와. 15마방진. 용담은 18마방진이 나와요. 다 마방진이야. 다 마방진. 원래는. 예? 0부터 8, 1부터 9, 2부터 10. 원래 원칙이잖아, 이게. 딱, 이 원칙을 무시했나, 이거지. 이 정역 8개는. 수리가 안 맞단 수리가.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제, 가운데다가 2007지를 였단 말이에요. 금화교육상을 완전히 얘기하려니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 땅을 대입을 한 거지. 하늘한테 니는 이화만 감당을 해라. 이런 의미야, 사실은. 2000이라는 얘기가. 7화는 뭐냐면은, 땅한테는 니는 7화를 담당해라. 그 얘기거든. 2007지라 하는 말이. 그 다음은 뭐냐면은, 중궁에 뭐, 기나 이런 게 없어. 근데 용담으로 넘어오면은 기가 들어가고, 경이 들어가요. 기, 경. 경은 구검이거든, 구검. 완벽한 금화교육을 위해서 기도 들어가지만은, 경을 중궁에 이어가 쓴단 말이야. 후천의 어떤 이 우주 법칙이.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천천오원운동, 생수오원운동, 성수오원운동, 해자축인묘, 사오미, 신유. 이걸 뒤바꿔버려. 봄, 가을에, 겨울, 봄에 작용하는 오원운동을 가을, 겨울, 여름, 가을, 이거 바꿔본다. 그래서 뭐냐면, 미가 일로 내려오고 축이 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가 북으로 오고, 해가 절로 가고, 자가 또 글로 가고, 오가 일로 오고. 그러니까, 속칭, 선천식으로 겨울에 화를 다 대비하고, 여름에 수를 다 대비하고, 봄에 금을 다 대비하고, 가을에 목을 다 대비하고, 완벽하게 금화교육을 만들어버린 게 사실은 용담 8개의 지지가 바뀐 거예요. 지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12지지가 다 바뀌어. 24방위가 바뀐단 말이야. 방위가. 그러면서 뭐냐. 또 시계 방향으로 운전해. 이건 다 또 원시 방문의 정신도 그대로 살리고. 걔는 뭐냐 하면은 또 정배, 간동태수로 다 정배되잖아. 그게 이제 신인으로 정배가 되게 되지. 사해로 정배되가. 다 정배가 돼, 사실 이게. 그래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걔는 그대로 뭐냐 하면은, 그대로 써. 지지만 바뀌는 거야, 지지만. 자축이면 진사면 바뀌는 거야, 신유수에만. 괴상으로는 완전한 정배가 되고, 지지로는 동방에 신이 들어가고, 서방에 인이 들어가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거를. 그래야 그 신면무궁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신이 동방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유가 1월이니까 이게 12월이니까 신이 12월짜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병비글의 신명무궁 원체춘수 덕양명은 또 뭐냐. 원숭이가 왜 이제 봄나무를 왜서 기뻐서 소리 지르느냐. 봄나무가 뭐냐. 위에 붙었는 손이에요. 손. 이 자리에 붙었는 손. 술손이야. 손술. 손술. 이 손이 바로 이제 용담으로 치면 이게 나무거든. 손이 나무란 말이야. 손이 나무.
유가 신이 유손 손에서 봄나무 이거 봄이잖아 1, 2, 3월이니까 봄나무 손나무에서 기뻐서 이 광명 남방 광명으로 나간다고 바로 뭐냐면은 원체춘수 덕양명이다 밝은 세상에 나간단 말이지. 그게 이 과정을 얘기한 거야 이 과정. 신명무궁의 원체춘수 덕양명. 그게 언제 도전에서는 우보상치의 덕양명하고도 통하고 이 영평비결에 나온 얘기가 영평비결에. 영평비결이 사실은 상제님도 인정한 거잖아. 상제님도 인정하신 거야 영평비결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고 이게. 그래 이제 장교준 사수장의 어떤 위대함은 사실은 김일부 선생을 버금간다고 봐야 돼요. 버금간다고. 그래 이제 장교준 선생이 제일 중요시한 거 용담 8개에 있는 중국 육수. 육은 사실은 뭐냐면은 천부경의 중앙수예요. 천부경 81자의 중앙수가 6이야. 6. 그 사실은 4나 5보다 6이 사실은 버킹검이지. 이 결론이란 말이야. 결론. 6이 결론이야 사실. 6이 결론. 성수의 처음이자 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지. 6이. 그 6이 뾰족한 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육수가 서시 육수가 되고 그런 거죠. 일단은 하여튼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일단 좀 쉽시다. 조금 쉬었다가 보고